이 아이들에 대해서는요. 지금 성인 전체 인구에서는 지금 다문화 가족이 차지하고 있는 게 1%에서 2%를 올라가네 마네를 하고 있지만 전체 미래 인구에서 이들이 차지할 비율은요 30%가 넘어갈 것이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가 우월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문화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한국에 왔으면 뭐가 되라? 한국 사람이 되어라. 한국말 배우고 한국 음식하고 한국의 전통을 배우고 그다음에 뭘 하나? 너희 문화는 버려라. 지금 유럽이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다문화 사회 통합을 추구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실패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만들어진 카테고라이징은요 강경 다문화입니다. 그 커다란 사회적인 커다란 가치는 국가의 것을 따라가되 사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그런 자유로운 문화적인 욕구를 펼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것. 즉 이들이 자신들이 동등한 권리에서 자신들의 그 권리라든가 이러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토양을 국가가 반드시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디스어드밴티지 그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집단에게 그 불이익을 메꿀 수 있는 토대를 국가가 반드시 제공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어떤 인종이라든가 엄마의 출신국 때문에 차별과 배제가 일어난 경우에 이것을 절대적으로 법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법적 제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강경다문화. 이제 기조 발제에 이어서 첫 번째 토론을 해주실 우리 안성시 외국인 다문화 팀장님이신 원유원 팀장님께서 안성시 다문화 가정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주제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어떤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안성시에서 외국인 및 결혼 임자들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것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향후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성시 다문화 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이민자 현황입니다. 현재 2013년 1월 1일 기준은 1066명으로서 전년 대비해서 42명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제일 많으신 분들이 중국이고요. 두 번째로 베트남, 세 번째로 한국계 중국, 그 이외의 분들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예산 현황입니다. 저희가 2011년, 2012년, 2013년도에 3개년도를 저희가 표시해 드렸는데요. 2013년도는 12년도에 비해서 한 2,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 2012년도 1월 5일자로 외국인 및 결혼 이민자 분들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외국인 다문화팀이 신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 다문화팀이 신설된 이후에 1억 이상의 예산이 증가가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가장 이제 저희가 손꼽는 거는 신규 사업으로서 다문화 가족 교육 지원과 행복 앨범을 만들어서 고향에 보내주는 사업, 그 다음에 세계 어울린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신규 사업을 하고 올해도 똑같이 운영하고 내년도에도 이거 이외에 또 다른 사업도 많이 실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행복앨범 고향 보내주기 사업의 장면이에요. 작년에 저희가 12월 24일 날 다 만들어서 일단 이제 1, 2분들 그 분들을 모셔놓고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앨범을 전달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는데요. 일반 가정도 사람들이 많이 계시면 다 못해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입국하신 지 가장 오래되신 분 순으로 저희가 20가정을 선정을 해서 총 40부를 앨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20가정은 고향에 모국에 보내주는, 저희가 운송 보내주는 것까지 다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다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개인 소지할 수 있는 그런 앨범을 다 드렸고, 거기에 하시라도 볼 수 있는 그 CD를 다 마련해서 각 가정마다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가족분들이 대부분 우리 같은 경우는 가족분들에 대한 가족 사진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다문화 가정 같은 건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가족 사진이 별로 없으셔서 저희가 그 액자를 제작을 해가지고 다 일일이 다 보내드렸습니다. 향후 추진 방향입니다. 현재 결혼자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그 이외의 교육은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되어서 계속 시행이 잘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970명 정도의 다문화 가정 자녀와 중도 인구 자녀는 저희가 파악이 좀 어렵긴 하지만
저희가 파악한 현재 인원 한 22명 정도가 돼요. 안성에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과 예산 지원을 저희가 증가를 시켜서 저희가 많이 이제 그쪽 부분으로 수준을 맞춰서 사업을 할 거고요. 결혼임자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 안성 시민,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식 자체가 바뀌어져야지만 모든 게 잘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담란시께서는 사업에 대한 활성화를 일단 중점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선택적 지원에서 보편적 지원으로 전환을 해서 모든 분들 대상으로 원하시는 거가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일단 할 거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적인 좋은 시행을 안성시에서 해서 여러분들이 더 행복하시고 또 앞으로 얼마든지 열심히 생활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민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을 건설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할 것이고요. 저희가 일단 말씀드린 그 이외에 이런 사업 했으면 좋겠다 라고 건의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채연 통번역 지원사 분께서 다문화 여성으로 안성에서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한국에 처음 와서 저도 적응하는데 많이 힘들었고, 하지만 다행히 제가 복이 많아서 좋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만나 안정되게 생활하면서 주변에 있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상당히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위해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언어봉사 등을 하면서 우연히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다문화 가족복지 전공으로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어 체계적으로 사회복지를 공부하게 되면서 저도 다문화 가정이지만 결혼 이주 여성과 관련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현재 센터에서 저는 주로 센터로 찾아오는 중국 이주 여성들 각각의 가정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조언하고 상담하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3자가 개입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가정 안에는 부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포함되어 있고 가끔 도움을 준다며 결혼 이민자 편에 서서 이혼을 도와주는 케이스를 경험하였습니다. 또 전문가의 도움을 연계하는 일을 본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연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또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다문화 사업이 화두가 되어 뜨거운 감자처럼 여기저기에서 결혼 이민자가 홍보로 이용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결혼 이민자는 한국 사람으로 한국인 남편과 살며 아이를 낳고 엄마로 한국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지역 주민입니다. 조기에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평범한 대한민국인 며느리로 아내로서 엄마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성가정행복상담센터 센터장님이신 최사멸 센터장님께서 세 번째 토론을 해주실 텐데요. 안성시 다문화 이주 여성의 가정 실태와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문화의 차이로 인한 갈등, 가정, 시댁의 식구, 우리도 솔직히 말해서 시댁 식구, 추석 증후군이라든가 뭐 이런 증후군들이 많잖아요. 갔다 오면 뭐 당하는데 어떻게 통화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런 거를 어떻게 내 가슴 속에 안아서 그 사람들이 성장하도록 기다려 주시겠는가. 다섯 번째, 사회 참여 기회 부족이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어디 가서 뭘 할지를 몰라요. 그렇다고 일일이 가정 문제, 가정 이런 부부 갈등의 문제 이런 분들에게 어떤 지시점이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안성에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 끌어안듯이 그런 것이 필요하듯이 정말 우리 민족 정서가 다문화 너 얼굴 틀리고 너 생각 틀리고 너 바보 천치 이런 것 따지지 말고 어려우면서도 꼭 그 사람들을 발굴해서 내가 어떻게 문화 차이를 극복해 갈 수 있을까 이런 데 고민해 봐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토론자는 우리 은샘 어린이집 박은선 원장님께서 또래 집단 안에서의 다문화 아이들과 가정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한국 생활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 아이의 또래 집단 안에서의 적응도 달라진다고 봅니다. 적응이 더딘 경우 아이 또한 낮은 언어 능력 발달 수준, 수동적인 또래 관계, 낮은 자존감, 문화적 정체성의 혼란 등으로 인해 여러 적응상의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엄마들이 젊어요. 19살부터 저희 23살 정도 되시는데
아기를 처음 낳으신 거니까 아이에 대한 상황을 많이 모르시죠. 초보 엄마인 점을 감안해서 아이의 건강 상태, 발달 과정, 또 이제 부부 사이 갈등 해결 방법 그런 거를 좀 정기적으로 좀 교육 좀 부탁드리고 소책자 같은 거 배부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외국인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스리랑카, 캄보디아 이렇게 두 분이 결혼하셔서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100일 정도 지나면 데리고 오세요.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꽁꽁 싸매서 와서 자기는 일을 해야 되니까 맡기고 싶다고. 그러면 다문화 같은 경우는 사실 무상보육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지만 외국인은 아동 영세 같은 경우는 75만 원, 80만 원씩 내고는 올 수가 없거든요. 그 돈만큼 버는데 그 돈 다 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아이들이 사실 내리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 저도 알고 매년 그것도 증가를 하더라고요. 이런 외국인과 한국인이지만 다문화 묻지 않은 어머님들이 좀 사실 있어요. 생활고가 너무 힘들고 배움이 좀 짧기 때문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들여보내고 데리고 가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까지도 좀 이 정부나 이 사회에서 안성에서 좀 껴안을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그 아주 다양한 각계각층에서 다문화에 대한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실제 그 지금 이제 현장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네 분의 그 분들의 토론을 지금 이제 다 들었습니다. 이제 종합 토론 시간을 좀 이제 갖기로 할 텐데요. 그 우리 안성 지역 사회 안에서 다문화 여성들이 어떻게 잘 올바르게 정착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도 1월 1일부터 내년부터 이제 시행령이 발령이 돼서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300만 원의 벌금을 매기겠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은 결혼 중개업체라든지 아니면 결혼 이민자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해서 다문화센터라는 비슷한 이름으로 해서 이제 본인의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곳에서 다문화센터라는 이름을 너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제한을 가지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한 가지의 더 문제점이 뭐냐면은 기존에 있는 다문화센터가 사실 이 그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곳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사실 공존하고 있는 차원이라서 종교적 목적이라든지 그 외의 목적을 갖고 다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이제 사례들을 저희도 이제 센터를 운영하면서 많이 발견하게 되거든요. 악용이랄까 그런 게 많이 발견돼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여기 자리에 오셔서 다문화센터를 많이 아셨으니까 센터를 이용하시고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앞으로 법적인 제재를 가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니까 그거를 좀 인지하시고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럽에서 독일하고 프랑스에서 그 다문화 정책이 실패했다고 선언한 겁니다. 근데 오늘 그 발제를 듣고 그 나라에서 다문화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밝힌 이유가 어떤 것인지 제가 배우게 돼서 참 좋았고요.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강경한 다문화주의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사회가 강경한 다문화주의로 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걸림돌은 또 어떤 게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강경한 다문화주의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다문화주의가 성공한 사례는 제가 볼 때는 미국과 캐나다가 그 대표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196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어퍼머티브 액트를 설정을 해서요. 그 여성이라든가 성에 의해서 혹은 그 어떤 민족성에 의해서 혹은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 어떤 개인의 그 특성에 따라서 차별을 금하는 반차별 법안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반차별 법안이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학교 안에서도 어떤 차별적인 행위를 왜 교사들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차별적인 행동을 할 경우에는 아예 직업을 가질 수가 없고 그 직업에서 떠나가게 되는 그런 어떤 강력한 제재를 처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현실에서 보면 이렇게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구석구석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무력이라든가 힘이라든가 제재라든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의식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시민들의 의식개혁이요. 지금 사실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민주시민적인 역량은 굉장히 많이 그 발전을 해오고요. 지금 젊은이들 생각은 굉장히 그 우리보다 더욱더 성숙한
민주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정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시민들에 관한 의식회복, 그다음에 다문화 사회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아마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이런 공정한 사회, 그다음에 정말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인 통합이 우리나라에서도 실패한 유럽처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런 작은 소망을 한번 해봅니다. 네, 다양한 토론을 해주신 우리 토론자 여러분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행사하면서 소정의 기념품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한 분도 빠짐없이 챙겨주시고요. 장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